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SNS를 통해 높은 인지도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참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오씨맘이라는 활동명으로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특히나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분입니다. 바로 민디 리 집사님이신데요. 오늘 민디 집사님과 함께 자녀들 교육에 대한 또 홈스쿨링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인스타를 거의 하지 않는 저도 알 정도면요. 정말 네. 유명하신 겁니다. 제가 부지런히 올리긴 해요. 정말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네.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붙어서, 네.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씨맘 민디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플러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와우. 네. 자녀 4명이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아까 사전 미팅 때 뵈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오셨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네.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자녀 4명을 양육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어쩔 수 없이 에너지가 생겨야 해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네. 자, 오늘 자녀 4명인 우리 민디 집사님과 함께 홈스쿨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플루언서세요. 많이 부족하죠. 이렇게 막 되게 큰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동네 아줌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동네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제가 살펴봤더니 조회수도 높고 팔로워 또 구독자 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좀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제 비즈니스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경험해본 곳들 그런 것도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음식에 관한 거를 제가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필요한 거는 요리의 스킬이나 이제 노하우, 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제가 2020년도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좀 다른 사람들과 되게 비슷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워 뭐 한 친구 한 300명 이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네네네. 네.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자리를 잘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이름 때문에 되게 이름을 되게 잘 지었다. 오씨맘. 간혹 오씨냐고 제가 이제 이씨인데 이제 결혼해서 이씨가 됐는데 생각지 못한 포인트네요. 네, 오씨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이제 오렌지 카운티 오씨가 이제 또 많이 유명하잖아요. 네네. 한국이나 전 미국도 그렇고 한인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되게 좀 많이 캐치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 지금 뭐 미국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엄마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오렌지 카운티, OC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름을 잘 지었다. 네. OC맘. 네. 딱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컨텐츠가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해요. 네. 아이들 교육 얘기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렌지 카운티의 맛집들도 있고 또 네. 보니까 뭐 피부과도 있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소규모 비즈니스도 찾아가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있고 네. 또 신앙 이야기도 있고 네. 굉장히 다채롭더라고요. 네네. 이 중에서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컨텐츠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먹는 거를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향적인 거 되게 좀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었다던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플랫폼이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붙어서 팔로워들 아닌 분들에게도 이제 푸시가 되게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제게도 노출이 된 거군요. 네네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살아서 그런가 왜 이런 게 올라왔을까. 맞아요. 오렌지 카운티에 살던가 한국 분이시다. 이러면 제가 다 미국에 살지만 한글로 다 자막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돋보기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 특별한 걸 서치를 안 해도 그 사이에서 떠요. 릴스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래서 거의 SNS 활동을 하지 않는 제게도 옥시맘이라는 분은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팔로우도 많이 하고 또 조회도 많이 해보잖아요. 구독자 수도 많고 그런 인기 비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스타그램이라는 곳은 유튜브도 그렇지만 자기의 라이프를 이제 솔직하게 공개를 하는 네,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을 공개를 하지만 저는 그냥 솔직 담백? 그게 좀 저의 비결인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좀 거침없이 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좀 되게 인상 깊게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와닿는 게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민디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도 했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도 메신저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오셔서 사전 미팅도 했고 다 비슷하세요 지금. 말하는 말투나. 네, 다 똑같으세요. 네. 그래서 솔직 담백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게 아닌가. 네네.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을 네. 다 홈스쿨링을 하고 계세요. 네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 홈스쿨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얘기하자면 30분 갖고도 솔직히 부족하지만 네네.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법안들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게 우리 첫째가 지금 6학년인데 6년 전에 킨더가든 때 그때 학교에서 sit-out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하루를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 찾아보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법안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은 한인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명운동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Protect Kids of 네. California라는 서명운동 때문에 이런 게 있었어? 라는 거를 저는 그때 6년 전에 이미 처음 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이었을 때 저희 교회에서 했었던 그 부스가 있었어요. gender neutral bathroom. 화장실을 이제 남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 저게 뭐 어때? 이러면서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네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리고 그냥 지나갔을 때 자녀를 낳고 보니까 내 킨더가든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6학년짜리 남자아이랑 화장실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12년 전에 내가 그냥 부스를 지나친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전에 그걸 봤을 때 와, 이런 법안들이 지금은 이 학교나 지금 우리 동네 오렌지 카운티는 그래도 보수적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리 킨더가든 아이가 중학교 됐을 때는 이미 이게 다 들어오겠구나. 저는 그때 깨닫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제가 또 직접 다 찾아보게 됐어요. 웹사이트에 이제 California Legislative.com 그 법안들이 돼 있는 이제 공적인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법안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이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홈스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걸 알고 보니까 너무 놀라웠다. 네.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역시 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네.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홈스쿨링을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계시니까 공교육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이러다 보면 또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민지 집사님 생각하실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제일 문제인지 않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더 주어지고 더 뒤지면 뒤질수록 너무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교육이 이상해서 시작을 했지만 뒤지다 보니까 이 공교육에 들어가는 커리큘럼, 그러니까 텍스트북 있죠? 제가 어렸을 때도 배웠던 그 텍스트북들도 예전에 이미 매수가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이 텍스트북에 나오는 것들이 100% 진실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역사도 조금씩 변형이 돼 있고, 왜 예를 들어 일본에 일제시대 때서 안 가르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몰라요. 네네. 그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면 앞으로 나가는 미래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미국도 교육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일제시대 같은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네. 그런 부분을 알게 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민디 집사님은 이곳에서 교육을 또 받으셨어요. 네네. 1.5세라고 보면 될까요? 1.8세라고도 많이 하세요. 제가 1.8세. 5살 때 와서 네. 킨더가든부터 이제 미국에서 쭉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조작이 된 느낌이 있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이제 보수적인 이 마인드로 변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네네.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도 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물론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직장이나 뭐 돈도 잘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적인 교육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예, 그게 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말씀을 들으면서 와닿았는데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네. 크리스찬들하고는 완전히 흐름을 역행해서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려다 보니 공교육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첫째가 킨더가든 때 그 샤론 찬양들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하는데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이렇게 그림 나온 성경책을 5분, 뭐 10분 앉아서 읽고 아이가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를 보낼 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가 또 아이스케이팅 했거든요. 사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기고 학교 보내고 또 둘째, 셋째 케어하고 밥 먹이고 또 픽업 가고 픽업 가고 또 아이스케이팅 가고 차 안에서 대충 먹고 끝나고 집에 오면 7시, 7시 반 밥 먹이고 숙제 잠깐 하고 이게 생활이 와 이거는 엄마들이 어떻게 이거를 맞습니다. 저도 너무 지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홈스쿨을 하면서 아침에 여유롭게 저희 막 수플레 팬케이크 해 먹고 아침에 막 제가 막 감자탕도 해서 그럴 시간이 있다는 게 와. 밥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말씀돼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게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 네. 무엇보다 아주 아침을 아이들하고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게 생겼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홈스쿨링의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 철학과 가치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 철학은 사실 저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매일매일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정리돼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프리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들은 또 어렸을 때는 자유롭게 커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되게 이렇게 무슨 틀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기네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를 이제 하게 해줘요. 놀고 싶으면 놀아라. 대신 너의 의무는 이것이다. 오늘 저녁까지만 끝내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뭐 밤에 늦게까지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해놓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침 일찍 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놀아야지. 이런 시스템이 이제 조금씩 잡혀요.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참 힘든 사람인데 그럼 나 같은 엄마는 홈스쿨링 하기가 힘들겠다. 네.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면 저처럼 오르게나이즈 안 돼 있고 정리 안 돼 있고 제가 또 완전 피거든요. 완전 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그러니까 완전 제이신 분들은 굉장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교과서대로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의 기준대로 안 하면.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까지인가.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자유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애들이 심심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찾게 돼요. 계속 돌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대한 것도 나중에 혼돈이 생기는 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럼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내가 뭐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근데 홈스쿨하게 되면은 시간의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틀이 잡혀요. 네,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이제 익스포저는 해줘야 되죠. 이렇게 여기도 데려가 보고 저것도 해줘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사교육으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교육도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홈스쿨하는 charter fund라 그래요. 네네. 펀딩이 나와요. 네. 그러면 charter 등록을 하면은 그 펀딩이 저희가 등록한 학교는 이제 아이리드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1년에 한 아이당 3,200불이 주어져요. 네. 한 달에 한 300불, 400불? 그러면 그 돈으로 애들 교과서, 커리큘럼, 그리고 사교육도 저는 우리 큰애는 라이딩, 그리고 골프, 피아노 이렇게 하고 우리 둘째는 골프, 드럼, 피아노. 이렇게 찬양팀 만들고 싶거든요. 나중에 드럼을 배워야 된다. 남자애가 하는 거예요. 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우리 네, 민지 네. 집사님.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홈스쿨링을 하려면 뭐 책이나 커리큘럼이나 난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네, 홈스쿨에 처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홈스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인들 더 키울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부모와 우리의 신앙 이거를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더 큰 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그 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족보를 드려요. 이 리스트가 있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charter 학교를 등록하게 되면 거기에 선생님이 한 가정당 붙여져요. 그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을 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고 요거를 다 리드를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그거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도 이제 너무 많아요. 좋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홈스쿨을 이미 하셨던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고.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예 구글sheet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사용했었던 커리큘럼을 다 써서 누구든 이제 그 나이별로 이걸 한번 해볼까? 왜냐면 매년 다른 걸 써보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찾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우리 민디 집사님한테 좀 정보를 받고 싶다.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저는 인스타그램 DM도 괜찮고요. OCMOM 제가 민디이기 때문에 M을 하나 더 붙였고요. 아니면은 카톡도 보내주셔도 되고. 네. 네, 지금 유튜브 하단에 제가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참고하셔서 또 혹은 유튜브도 있고요. 또 아카데미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 하단에 있는 자막에 정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민디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홈스쿨 하면서 또 아까 아이들을 더 신앙적으로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좀 더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커리큘럼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나 어느 이제 매수가 된 이 커리큘럼이 아닌 엄마가 고를 수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디테일적인 얘기지만 고메스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매스 커리큘럼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은 엄마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1학년짜리 수학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저도 요번에 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옛날에 우리 애들이 썼던 거니까 한번 해보자. 1학년, 3학년, 6학년을 다 주문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더하기를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하지? 근데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 아이들을 너무 어렵게 해서 공부를 나는 못해 라고 하게끔 만든 그게 제도거든요. 네. 엄마도 못하는 거를. 그래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 바꿨어요. 싱가포르 매스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싱가포르 매스나 섹손 매스는 예전부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이런 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방식대로 가르치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진짜 중요한데
역사에는 우리가 재미있게 흥미롭게 배워야 되는데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저도 역사라 그러면은 막 몸을 베베 꼬을 정도로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거랑 이제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게 저는 주변에 그런 지인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과학을 공부하고 너무 그거에 빠져서 진화론을 믿게 되고 저희 집안 식구지만 에이티스트가 됐어요. 무신교. 네네. 저희는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이시고 친할아버지 장로님이시고 이게 대대로 3대 4대 크리스찬인데 네. 그 우리 집안 누구인가 식구는 아예 무신론자가 무신론자가. 되었다. 네. 왜냐면 진화론이다. 이게 맞다. 이거는 증거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이제 네네. 가족이니까. 네. 그러니까 과학도 정말 너무 위험한 곳이고 수학 같은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그 안에 common core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냐면 조금씩 세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집은 예전에 있었던 거지만 이런 수학 문제에 쌤이가 총을 10개를 갖고 갔다 학교에. 근데 2개를 했다. 그럼 몇 개가 남았냐. 수학이지만 이건 뭔가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네.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거예요. 막 5살짜리 아이들한테. 심각하네요. 소름 끼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대놓고 해라는 아니지만 조금씩 내 머릿속에 weaving in이라 그래요. 조금씩 씹밥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사춘기 때 즉흥적으로 막 실수할 수 있을 때 화가 났을 때 그때는 막 호르몬 때문에 막 또 맞습니다.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무섭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홈스쿨링을 해보니까 참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홈스쿨링 하시면서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지? 어렵죠. 첫 1년은 이게 지옥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첫째가 3학년이었고 둘째가 킨더였어요. 네네. 1학기를 하고 제가 홈스쿨을 한 거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주어지는 대로 이게 시스템이 벌써 돼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선생님이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 액티비티를 주고 리세스 가고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 홈스쿨을 하면은 엄마가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처럼 자녀가 내리는 집안은. 그래서 첫째가 왜 엄마는 나의 선생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잖아.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맞서 싸우는 게 좀 어려웠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홈스쿨로. 아이들이 스스로요? 네네.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읽고 답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고 와. 그리고 어려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홈스쿨 펀딩으로 아이들을 투르를 시켜줄 수 있어요. 내가 사비로 내가지고 학원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좋은 장점이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내가 꼭 드랍 안 해도 한 명을 드랍해서 1시간 동안 투르를 할 동안 나머지 셋을 차에서 지지고 볶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힘들죠 그 부분이. 네네네. 그리고 각자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 필요한 대로 집으로 올 수 있고 또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막 껴맞춰서 3시부터 6시 사이가 아니라 저희는 피아노 아침 9시에 시작해요. 레슨을. 이 여유. 이 여유. 그때도 빠듯하죠. 왜냐면 애들이 밥 먹고 그러려면 9시까지는. 그러니까 뭐 튜럴도 11시에 하고 뭐 이렇게 선생님도 여유 있고 학생도 여유 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1년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적응이 되었고 네. 또 홈스쿨링 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더 누리는 혜택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녀가 한 명도 네. 라이드가 힘든데 하물며 4명 라이드를 다 하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는 가늠도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이제 삼시세끼를 먹여야 하니까.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은 게 어차피 애들 학교 보낼 때 도시락을 새벽에 깨서 다 엄마들이 싸잖아요. 맞습니다. 도시락 값도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음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음식을 학교를 보내면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애들을 밥을 싸줘도 학교에서 애들이 다 정크푸드를 싸와요. 사탕, 과자.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해준 맛있는 볶음밥이 창피하대요. 건강한 음식이 싫대. 샐러드도 안 먹어, 과일도 안 먹어. 근데 홈스쿨을 하게 되면은 이 환경이 항상 건강한 음식으로 집에서 엄마가 손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요. 삼시세끼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막 해놓고 설거지에 막. 근데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요령이 생겨서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시간을 이제 껴 맞춰서 중간 시간에 엄마 집안일 잠깐 할 때 애들이 이제 뭐 책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집안일을 또 애들이 같이 해요. 빨래를 엄마가 다 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같이.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생겼어요. 애가 넷이다 보니까 한 아이당 빨래 바구니를 너 거는 여기다가 빨래 개 주면 자기가 개서 넣기. 네. 확실히 아이들이 그 가사 일을 동참하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누군가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 애들이 대학교까지 가서도 부모님들이 튜tor 선생님을 구한대요. 과외 선생님이 필요하대요. 대학교 가서도. 여태까지 과외 선생님이나 엄마나 누군가 계속 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직장 생활을 해도 누군가가 상사가 시키지를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요즘에 MZ 세대 요 세 가지 아세요 혹시? 어떤 거요? 왜요, 저요, 또 뭐였지? 안 돼요? 또 그런 게 유행합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뭘 시키면은 왜요? 저요? 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제가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스개로 얘기하지만 진짜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홈스쿨하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 네, 그런 게 진짜 큰 장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찾아서 내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디 집사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홈스쿨링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크리스찬 부모님들한테도 이 홈스쿨링을 추천하실런지 너무 궁금합니다. 강추해요. 너무 강추해요. 왜냐면 특히 지금 이 세상과의 사회가 너무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사회에 맞춰서 그냥 무난하게 직장생활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르게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회에 껴넣으면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서 홈스쿨링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강추합니다. 자신 있게 홈스쿨링을 강추한다라고 우리 민디 집사님과 얘기했습니다. 30분이 참 짧아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우리 홈스쿨링 얘기 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한 3시간 정도. 오늘은요, 옵시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민디 집사님과 함께 자녀들 교육 또 홈스쿨링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